원자력 발전소는 폐기되어야 하는가를 발표할 1조 권다연, 구아린, 곽건우, 박성빈입니다. 목차로는 배경, 입론, 반론, 최종 발언으로 진행할 것이고요. 원자력이란 핵 분열이나 핵융합에서 얻는 원자력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를 말합니다. 현재 핵융합 기술이 부족해 사실상 핵분열을 활용하고 있고 우라늄의 핵분열 과정에서 일어나는 연쇄 반응으로 열에너지를 얻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냉각수를 끓여 발생한 수증기로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고 원자력은 기존 화석연료 대체 에너지이지만 재생에너지가 아닌 신에너지에 속합니다. 원자력 발전소 배경은 원자력은 제2차 세계대전 중 군사적 목적을 위해 사용된 에너지이고 적은 연료로 많은 에너지를 공급하는 연비 효율 때문에 잠수함의 최초로 사용됐습니다. 이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 1957년 국제원자력기구가 설립되고 세계적으로 급증하는 에너지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원전이 다수 건설돼 오늘날 주요 발전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저희 입론으로 발표할 것은 신재생에너지인데요. 신재생에너지는 원전을 대체하기 위한 믿을 수 있는 에너지원입니다. 재생에너지는 자연에 충분히 존재하는 에너지원을 활용하기 때문에 고갈될 우려가 없고 또한 무공해 친환경적 에너지로 건강과 환경에 매우 유리하고 화석연료 등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적도는 원자력을 포함해도 15% 이하로 매우 낮고 에너지 수익 의존도는 매우 높습니다. 그러므로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한다면 에너지원에 대한 해외 수익 의존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하나의 에너지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닌 태양광, 풍력, 지열 등 여러 가지의 에너지원을 모두 결합하여 복합 발전을 하는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충분히 원자력 발전소를 산업화를 한다고 해도 원자력 발전소를 아예 사용을 안 한다면 우리나라 경제가 버티지 못하겠지만 조금씩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해 가면서 원자력 발전소를 줄여나가는 환경과 건강, 위험성으로부터 안전한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고 처리에 대해 발표할 구아린입니다. 원자력 발전소를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우라늄 채굴 및 정제, 운반과 같은 생산 과정이나 폐기물 관리 처분 등에서 많은 탄소를 배출합니다. 세계적으로 매년 생산되는 핵 폐기물은 약 34,000 세제곱미터에 이릅니다. 핵 폐기물 안에 들어있는 스트론튬의 반감기는 28년, 세슘의 경우 30년이라고 합니다. 플루토늄은 무려 24,000년의 반감기를 가집니다. 인류와 지구 생태계의 안전한 수준으로 방사능 수치가 떨어지기 위해서는 무려 10만 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합니다. 현재로서는 신청 처분 외에는 달리 현실적인 핵 폐기물 처리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문제가 많습니다. 당장 저장 시설의 땅속 깊이부터 논란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지하 500m 아래의 폐기물을 영구 처분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그러나 이조차도 충분히 안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잇따랐고 최근에는 지하 5km에 저장하는 초심층 처분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원전이 해체되어도 저장시설은 남는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원전 대국들의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이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영국 힌클리 포인트, 프랑스 프라망빌, 핀란드 올키퀴토, 미국 VC 서머와 보글 등은 중단 혹은 중단 위기입니다. 수면 저온 조기 폐로, 일본의 원전 재가동 논란 등이 해외 주요 언론사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 보도에 따르면 2016년 일본 국민은 원전의 완전 폐기를 73%가 찬성하고 있고 원전의 재가동 후 57%가 반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각국의 모습은 한국에 가까운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원전을 인정하고 폐기물을 부정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생각하여 지금이라도 줄여야 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위험성에 대해서 입론하게 된 박성빈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8년 전에 일어난 체르노빌 사고는 지금까지도 정확한 피해 규모를 알 수 없을 만큼 심각했습니다. 방사능 노출 때문에 생긴 암 환자들의 수 또한 그 규모를 따지기 힘들 정도로 큰 사고였죠. 지금도 체르노빌 원전 주변 반경 30km는 이후로 몇백 년이 지나도록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이 되어버린 상태입니다. 후쿠시마 사고의 경우도 원전에서 새어나온 방사능 때문에 그
급성 백혈병 환자가 갑자기 늘어났으며 후쿠시마에서 정전 30km 주위로는 몇백 년이 지나야 사람이 살 수 있게 될지 알 수 없을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후쿠시마에서는 지금도 방사 등에 오염된 물이 계속 흘러나와 문제가 더욱 심각한 상태입니다. 후쿠시마 인근 해역에서 잡힌 물고기들을 조사했더니 방사능에 심각하게 오염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예를 들어 2012년 12월 20일에 잡힌 물고기에서는 일본 정부가 정한 기준치의 2540배에 달하는 방사성 세줄이 검출되었습니다. 후쿠시마 사태에서 피복으로 인해 사망한 인원은 현재까지 0명입니다. 사고 후 2년 뒤에 유엔에서 나온 레포트에서 방사선으로 인해 사망한 인원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같은 7등급 원전 사고인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의 경우 사고 관련 근로자는 28명이 사망하고 이후 여러 레포트를 보면 사고 후 18년 동안 피복 후 세대에 대한 역학 조사 결과 18명이 더 확인되어 총 4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유출된 방사능 총량은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의 9%에서 10% 정도로 추정되며 그나마도 80% 이상이 태평양으로 갔을 것이라 추정됩니다. 또한 주로 문제가 되는 악티나이드 원소의 유출량은 체르노빌의 약 10,000분의 1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